광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광주 집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했습니다. 우선 광주 사람들이 확실하게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화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뭐라고 할까, 고정관념에 끼어가지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 좀 옹고집적인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 사태에서 나온 청중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선 광주 5.18 광장에서 뭐 하겠다는 걸 그 시장이라는 강기정이가 막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또 박지원 의원도 한술 거들고. 그거 옳지 않거든요. 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장소를 빌려줘야 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좁은 뾰족한 거리로 된 금남로를 선택했는데, 금남로가 한 2.23km 된답니다. 거기를 그냥 쫙 가득 채웠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새 제가 가끔 다른 얘기를 하자면, 누가 어디 관광 가자 하면, 야, 관광 가는 것보다도 관광 안내하는 그 프로그램 보는 게 훨씬 낫다. 왜?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눈 비슷해요. 공중에서 이렇게 찍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관광지에 와서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실감 있게 관광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좁은 금남로 거리를 드론이 떠서 쫙 찍으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몇십 미터 사이를 박스를 막아가지고 5.18 광장 쪽에는 강기정과 무슨 김영록 지사 등등이 총동원돼서 동원한 사람들이 적어도 공중파에 있어도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일반이고 여기는 한 2만 5천, 3만 이렇게 나왔는데, 경찰 수사냐면 믿기 어렵거든요. 광주 현장에 가서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온 피터 정이라는 제 동지의 말에 의하면 처음 시작 때, 야, 얼마나 모았어? 이렇게. 적어도 객관적으로 5만 원 이상은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과장하지 말고 나중에 설명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떤 사람은 강기장 쪽은 뭐 5천 명, 6천 명 모였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한 1만 원 모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적어도 5대1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엄청난 그 군중의 차이로 강기정과 김영록 지사가 내세우는 5.18 정신, 5.18의 어떤 그 상징성, 그것을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호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쪽에 지금 탄핵 반대하는 애들은 그냥 막 동원하고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리스트가 쫙 나왔어요. 경상도 산청에서 어디서 진주에서 쫙 보는데 거기 나온 벌써 총 집계가 64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64개가 전부 옳다고 합시다. 그보다는 좀 더 되겠죠. 카운트를 다 못해서 좀 빠졌겠죠. 64개를 한다면 벌써 보통 40명, 45명 타지 않습니까? 40명을 타면 2,500명, 2,400명, 기껏해야 3,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KTX 온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KTX 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KTX 그거 다 해봤자 9호차 정도까지로 하면 한 차에 얼마나 한 70명, 80명, 한 5, 600명 낼 겁니다. 그건 광주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유입 인구가 10,000명은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 말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중에 5분의 4는 광주 현장의 사람들이, 광주나 호남, 화순, 근처, 순천 근처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은 압도적으로 2030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알죠? 전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호남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태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보고 있구나, 보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이 저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걱정했던 것은 전환인 길인가 뭐 하는 젊은이가 목청도 별로 좋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한국사 일타 강사라고 나서는 저 사나이가 혹시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광주에 가서 저 사람 모일까? 걱정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1000명, 2000명 모이면 이거 전환길이도 망신일 뿐만 아니라 나도 망신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우려를 말끔하게 처리하고 광주 호남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제입니다. 금요일에 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 보고 그리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된 거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고된 것에 의하면 최근에 광주의 민심이 광주의 국민의힘이 광주의 더불어민주당보다 1% 높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면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굉장히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서광이 광주에서 빛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전한일 군과 황현필 둘 다 한국사 강사예요. 그런데 이제 전한길은 경상도 사나이고 황현필은 광주 출신이고 전남대 나왔군요. 전남대 사범대. 둘이가 이제 한국사를 정반대로 설명하는 모양이야. 서로 자칭 일타 강사야. 저도 뭐 보수나 진보 뭐 이런 의미에서 양측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황현필 군의 발언을 보니까 이번에 광주에 모인 사람이 반한 집회고 학살을 동조하는 세력이고 친일 매국 세력이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말이 많이 지나쳤다. 왜 이 전남대 사람들은 그런 명색 이름이는 국립대학인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고약하고 세게 하냐? 엊그제 뭐 전 더불어민주당 뭐 수련 원장인가 하는 또 전남대 교수 2030이 많이 나온 데가 걔들이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고 또 주장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독사스럽게 말을 하지? 그리고 더 문제는 그 현장에 강기정 의원도 와 있고 김영록 의원도 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거기 참석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딥페이크 아시죠? 에? 몸뚱이는 그냥 어떤 음란물에 남녀를 붙이고 얼굴은 딱 가리고 자기들이 비판하고 싶은 사람 얼굴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게 딥페이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사진을 딱 붙이고 밑에는 윤석열로 상징되는 남자는 팬티만 입고 김건희 여사로 상징되는 여자는 무슨 잠옷만 입었다나? 그래갖고 온갖 짓을 하는 걸 돌려서 이게 뭡니까? 에? 이게 광주의 수준입니까? 이게 강기정의 수준이에요? 그거 골라서 자체 처벌하세요. 광주 사람들.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그걸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고발하기 전에 자체 정비하세요. 전한길 동지가 얘기하는 것 중에 참 재밌어요. 사람을 다 자기 감동해서 감동에 찬 표정으로 강기정 시장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괜히 입 좀 담궜다가 또 야단 맞는 박지원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박지원은 거기 없어. 지금 하루빈 아이스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 가서 그냥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그 박지원이 거기 있더라. 내가 농담을 했는데 박지원이가 부끄러웠을 거야. 글쎄요, 본인은 또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부끄러웠을 거야. 그래서 그래도 박지원도 명색 광주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지원의 말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세상사를 간파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안 된다 하는 발언이 상당히 이제 보통 사람으로 화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재명 가지고 안 된다. 그것도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여론조사 기관을 잊어먹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후보 나오는 것은 절대 반대다 하는 것이 41%. 그리고 이재명이가 나오는 걸 절대 지지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만 지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각각 26%와 15%가 나와요. 보통은 41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적극 지지 내지 소극 지지하는 사람이 41%, 죽어도 이재명이는 반대한다는 사람이 41%. 재밌죠? 4일. 가운데 82에서 12 내지 18% 중도 사람들이 그때 중도 의사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의 사람들은 이재명이 후보가 되기가 좀 어려울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빨리 그럼 누구 세워야 되느냐 하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무난한 것이 김동연이 아닌가? 아마 그러는 모양이죠. 왜냐면 김경수는 너무 노무현 쪽에 너무 가깝고, 또 김부겸이 또 경상도 사나이고, 그리고 김동연이는 충북 음성 녀석인데 요새 경기도 지사하니까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연이가 좋지 않을까? 이러는 모양이야. 근데 그 눈치를 탁 잡고 박지원 의원이 김동연이가 유력한 것 같지만 김동연이 나오면 나도 나와야겠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농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번에 만약에 천신만고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될 경우에는 그럼 우리 누구 밀어야지? 이재명이 밀기는 영 얼굴이 쪽팔리는 것 같고, 중국도 안 미는 것 같고, 중국이 우원식이 데려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우원식이 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누구를 밀어야지? 그러면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박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박지원이가 돈을 쓰든 어떻게 하든 해갖고 후보가 딱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박지원이가 대통령 당선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모릅니다. 왜?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지원이 되는 선출되는 건 박지원이가 다음 대통령입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가 상상한 냅실이란가요? 소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박지원 군이 지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저도 한번 나가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가봐야 할 거 아니냐는 프라이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쇼를 벌리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